겉은 멀쩡한데 속은 골마가는 당신에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오히려 성공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밤이 되면 혼자 침대에 누워 깊은 공허함과 무력감에 잠기는 기분. 나만 이런가 싶어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괜찮아 보이고, 그래서 더 나 자신을 다그치게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싸움. 만약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다면 오늘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당신이 겪는 감정의 진짜 이름, 바로 고기능 우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현대사회는 우울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시대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만 약 100만 명의 국내 환자가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특히 20, 30대 환자 수는 지난 5년간 무려 1.8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단순한 슬픔을 넘어 삶의 흥미를 잃고 무기력감에 잠식되는 우울증은 이제 우리 삶의 전반에 심각한 심리적 위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 바로 고기능 우울입니다. 공식적인 질병명은 아니지만 임상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이 개념은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잘 기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면에는 깊은 우울감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우울증이 겉으로도 무기력함이나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이 뚜렷하게 드러나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고기능 우울은 학업, 직장, 가정 등 모든 면에서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죠. 몇 주, 몇 달 사이에 갑자기 찾아오는 일반 우울증과 달리 고기능 우울은 그 우울감이 수개월에서 수년간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 고기능 우울의 늪으로 밀어넣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성과 중심적이고 경쟁이 치열한 우리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끊임없는 학업 경쟁, 취업 압박,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고용 불안과 치솟는 주거 비용까지 숨 쉴 틈 없는 빨리빨리 문화는 우리의 정서적 여유를 빼앗고 정신 건강을 뒷전으로 밀어내기 쉽습니다. 게다가 1인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확산된 비대면 일상은 우리를 더욱 고립시키고 외로움과 무력감을 키웠습니다. 단국대학교 임명호 교수는 겉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고기능 우울을 겪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상태를 철저히 숨기려 한다는 점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조차 쉽게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괜찮은 척 연기하죠. 때로는 외적으로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아서 내면의 고통은 더욱 깊어지고 심리적 고립감은 극대화됩니다. H+ 양지병원 정성민 전문의는 이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결핍이나 불안을 숨기려고 과도하게 노력하거나 감정을 과장하는 과잉 보상이라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도 합니다. 우울함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그 감정을 외면한 채 괜찮은 척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감정이 장기간 방치되면 결국 마음의 고통은 더욱 깊어지고 우리는 점점 더 내면의 가장 깊은 동굴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기능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정신과 전문의 주디 조셉 박사는 저서에서 고기능 우울의 자가진단 항목을 제시했습니다. 혹시 당신도 감정 표현이 어렵게 느껴지는지, 괜찮은 척하며 주변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는지,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거나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지, 삶에 만족하면서도 동시에 공허함을 느끼는지,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성민 전문의는 고기능 우울을 겪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문제없다고 여겨 치료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한 체크리스트라도 해당이 된다면 한 번은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들의 따뜻한 관심 역시 중요합니다. 고기능 우울의 치료는 일반적인 우울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적절한 심리치료가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약물 치료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회복 방법들이 있습니다. 조셉 박사는 감정을 인정하기, 건강의 감정 표현하기, 삶의 가치 개발견하기, 신체 건강 챙기기,
미래의 비전 그리기를 제안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방법 중 하나는 드라마나 영화 속 인물의 상황과 감정 표현을 보며 이를 직접 흉내내 보는 것입니다. 임명우 교수는 이를 감정 모방이라고 부르며 감정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감정 인지와 표현 회로를 자극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역할록이나 연기 치료 등 감정 회복 치료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당신의 내면이 혹시나 깃든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진 않나요? 괜찮아 보여야 한다는 사회의 압박과 자기 자신을 향한 지나친 채찍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안에 진짜 감정을 외면해온 것은 아닐까요? 고기능 우울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좀 더 너그러워질 때입니다. 작은 관심과 용기가 당신을 그리고 우리 주변의 누군가를 깊은 동굴 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함께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마음을 응원합니다.